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 결혼 4년 차 여성입니다. 현재는 백화점 내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전율이 높아 먹고 사는데 넉넉한 편이에요. 남편은 원래 택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써볼까 생각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와 동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한때는 저희 가족 모두 동서와 서방님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 정반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동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그다지 유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현재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새언니한테 늘 고마운 마음뿐이네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터로 뛰어들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재능도 없고 취미도 없던 터라 누가 대학에 보내준다고 해도 마다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커피숍이나 식당 서빙 알바로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돈 되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7, 8년 모은 돈으로 저는 칼국수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영업을 목표로 했었던 저는 처음으로 제 가게를 오픈했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랄까요? 장사도 곧잘 되는 편이라 꾸준히 돈을 모으며 살고 있던 와중에 남편과 인연이 닿았어요. 당시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 위치가 남편의 배달구역이었는데 인근에는 거의 다 빌라촌이었습니다. 문제는 건물들이 오래된 게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 투성이었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그때의 남편 모습은 언제나 땀에 흥건히 젖어 있는 모습뿐이에요. 여기저기 배달하느라 뛰어다니느라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빌라촌에 있는 건물들 평균 층수가 4, 5층이었는데 유독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꼭대기층 고객들이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택배를 시키더랍니다. 고양이 모래부터 각종 음료수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희 가게에도 종종 음식 재료들을 주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배달을 해줬거든요. 저는 식혜나 미리 준비한 음료수를 하나씩 건네며 감사 표시를 했고 그러면 남편은 아주 사람 좋은 미소로 화답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결국 남편의 고백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남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 한 번 안 내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결혼하고 나서 들은 건데 그때 남편 구역이 모두 다 기피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만 남편이 봐주기로 했었는데 저를 계속 보기 위해 그 지역에 배달을 계속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제법 감동적이기까지 했다니까요. 2년간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어요. 30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보면 볼수록 남편은 좋은 남자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결혼하자 해버렸죠. 남편은 자기도 진작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눈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이제 막 구급공무원 합격하고 대기 중이던 남편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물 청소를 하시며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 집에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저와 결혼하면 따로 가정을 꾸릴 예정이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문제는 일찍 시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낸 후 두 아들을 키워내시느라 현재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저 아니면 결혼을 안 할 거라며 저를 향한 마음만큼은 굳건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크게 고민 안 했어요.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도 아직 정정하시고 남편 동생도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할 텐데 저희가 짐을 져봐야 얼마나 지겠냐는 생각이었죠. 실제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걸로 한동안은 충분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400에서 500이었고 저도 그 정도 벌거든요. 둘이 합쳐서 900에서 1000만 원을 버는 가정에서 시댁에 50만 원 보내는 게 그렇게까지 부담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도련님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한동안 시댁에 크게 돈 나갈 일은 없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 아껴주며 신혼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계산대로만 살 수가 있겠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외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는데 시외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외할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건강 체질이라 아직 걱정은 안 하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주무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문제는 장례비였죠. 시어머니에게 형제자매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분들은 형편이 저희 시어머니보다 더 형편이 안 좋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께서 장녀시다 보니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떠넘기는 분위기더라고요. 변변한 상조 하나 가입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는 하나 엄마 잃은 슬픔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시외할머니 장례식은 우리가 치러드리자 제안을 했고 그런 제안을 제 입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남편이나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지요. 그리고 그 후로 어찌나 고마워하시던지 오히려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니까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바보 같을 만큼 혼자서 모든 걸 인내하는 스타일이십니다. 한 번은 코로나 시국이 끝날 무렵 하필 어머님께서 걸리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청소일은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도통 생활비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무심하지 어머님이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어머님 댁에 들러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사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많이 놀랬네요. 반찬들이 무슨 풀떼기밖에 없는 데다가 그마저도 말라붙어 있는 게 반이 넘는 거예요. 거기다 김치나 식감이 단단한 반찬들은 전부 다 잘게 잘라놓으셨길래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던 어머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이가 빠진 자리가 많아서 씹기가 불편해서 그랬다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매달 50만 원 생활비 보내는 것도 때로는 아까워한 적이 있었고 그걸로 내가 할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한 번도 어머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 가져본 적 없어요. 특히 지난번 시외할머니 장례식비에 몇백만 원 날아간 거 생각할 때면 시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까지 가졌던 터라 더더욱 어머님께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에게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친정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 친정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오빠랑 새언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말고는 누가 챙기겠어요. 저는 당장 어머님 임플란트부터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어머님께서는 다 늙어서 무슨 이빨을 해놓냐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사시는 날까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제대로 드셔야 하지 않겠냐는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당을 일찍 마치고서라도 직접 가서 반찬이며 이런저런 필요하신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은 뭐 했냐고요? 당연히 저보다 더 잘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놀랐던 것도 그나마 남편이 신경 쓰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 눈치를 보느라 임플란트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혼자서 종종 어머님을 챙겨드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월급 나오는 대로 저한테 전부 맡겼던 남편이 따로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았죠. 아무튼 그 사건이 있으므로 저는 좀 더 어머님을 신경 쓰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특히나 어머님 성격 자체가 불편하거나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참고 말지 절대로 먼저 말씀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 중에 저보고 잘했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괜히 혼자서 오지랖 떤다고 욕하실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거 아니냐면서요. 맞습니다. 착한 며느리병에 걸렸다고 비난을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특히 얼마 후 도련님과 결혼한 동서도 저한테 그런 비아냥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요. 동서는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구급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애교도 많고 먼저 다가와서 살갑게 대하는 게 참 귀여운 아가씨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동서랑 갈등을 겪은 건 바로 매달 드리는 생활비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 도련님도 저희와 같이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도련님도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니 아내 되는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금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는 것까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동서가 하는 말이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생활비 드리는 액수를 줄이니까 우리도 줄이라더군요. 안 그러면 왠지 불효하는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너무 황당했죠. 한마디로 돈은 아까워서 줄이지만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도 싫으니 우리도 같이 돈을 깎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하에 거절해버렸어요. 얼마씩을 드리던 그건 각자 알아서 하자고 형편이나 마음에서 허락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입술만 몇 번 삐죽거리고 별다른 말은 안 하대요.
아무튼 그때 동서에 좋았던 인상이 완전히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가 더 문제였어요. 동서가 신혼집을 구한 곳이 하필 저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의도치 않게 종종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틈만 나면 저한테 훈계질을 하는 겁니다. 그놈의 착한 며느리병 운운하면서 말이에요. 저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면서 너무 잘해주지 말라네요.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잘할 바에 차라리 친정부모님한테 잘할 거라면서 아주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동서는 자기 친정부모님한테 잘하기는커녕 결혼할 때 원하는 만큼 돈 안 해줬다고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 걸로 알아요. 그에 비해 저와 친정부모님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얼굴 마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전화통화는 하루 걸러 한 번씩은 꼭 하고요. 그런 주제에 제가 잘 몰라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주려 애쓴다느니 착한 며느리 병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느니 무슨 시어머니를 철천지 원수처럼 표현하길래 듣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한다고. 나도 며느리 입장이라 동서가 무슨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동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시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하던 그건 내 판단이고 책임도 내가 질 테니까 앞으로는 나와 시어머니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달라 그랬죠. 뭐 말귀는 알아들어 먹었는지 그 뒤로는 확실히 좋아지긴 하더군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조차 아예 무시하는 동서를 보며 이 사람은 시자만 붙으면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네요.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때조차 얼굴 본 적 없습니다. 그나마 도련님이나 잠깐 들르는 수준이지 그마저도 밥만 먹고 휙 가버립니다. 솔직히 동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도련님이 더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올해 어머님 생신 때에는 도련님도 안 오고 돈만 10만 원 보냈길래 남편이랑 저 둘 다 기도 안 찼는데 나중에 인스타를 보니까 동서랑 도련님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더라고요. 어쩜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이리도 다른지. 저희 남편은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힘든 택배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전화도 자주 드리거나 퇴근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씩 얼굴 뵙고 오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님 환갑이었거든요. 친척들이 많지 않으니 그냥 저희끼리 조촐하게 보내자고 하시길래 선물이라도 제대로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동서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딱 20만 원 보내주고 끝인 겁니다. 저희 부부 둘이서 식당 예약하고 선물 고르고 다 하면서 이제는 동서네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맨날 공무원 부부라고 유세 떨면 뭐합니까? 인간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나 시어머니에게 동서네는 남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던 차에 저희 시어머니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어머님께서 청소하는 건물 중에 한 곳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시어머니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어머님 연세가 작년에 환갑을 지내시긴 했지만 솔직히 외모로만 보면 50대 중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세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어머님께 처음 인사드렸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비록 비싼 옷을 입으셨거나 따로 관리를 받으신 건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속으로 젊으셨을 때 한미모하셨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에야 빛을 발할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물론 그분이 어머님의 외모만 보고 호감을 가진 건 아니겠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어머님에게 푹 빠져버린 그분은 가족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주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더라고요.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하시다 미국인 여성 장교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다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으로 건너간 지 1년도 안 돼서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다네요. 그때부터 인생 밑바닥부터 최고점까지 찍으신 그분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다 최근에 말년만큼은 고국에서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재산 정리에 돌아오신 거죠. 그리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시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저희 시어머니에게 눈길이 갔고 자신이 새로 건물 주인이 되었다며 말을 거셨대요. 마스크를 벗으신 어머님의 얼굴에 완전히 반해버린 그분이 한 달을 넘게 관심을 표현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그리 나쁜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매너 좋고 돈까지 많은데 굳이 저희 어머님도 무조건 싫다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두 분이서 좋은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 덕분에 남편과 제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와 남편이 본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지금까지 가족 하나 없이 살아오신 그분은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때 백화점 안에 있는 지금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사할 수 있게 제법 큰 돈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빨리 아이도 낳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라고 하면서 나중에 꼭 갚으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겐 엄청난 혜택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고 있을 때 동서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한 번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랬다네요. 자기들은 자식 아니냐고 왜 첫째한테만 베푸시냐고요. 사실 어머님이 워낙 마음이 약하고 여리셔서 동서하고 도련님한테도 뭔가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불만이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건 역시 어쩔 수 없다고 어차피 어머님한테 생긴 복인데 제가 뭐라 하겠냐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도 그동안 느끼신 게 많았는지 그 자리에서 동서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대요. 네가 항상 주장하는 게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니들한테도 뭐 하나 바라지 말라는 거 아니었냐. 지금까지 생활비라고 받아온 30만 원은 전부 다 계산해서 되돌려줄 터이니 니들도 앞으로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남편한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동서가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배운 것도 많고 직업도 좋다면서 겨우 조그만 식당이나 하면서 돈 버는 저는 물론이고 택배 일을 하는 남편까지 우습게 보고 막 그랬는데 비록 제가 딱히 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대신 참교육을 해주셨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현재는 남편 역시 택배 일을 그만두고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저 혼자서 꾸려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것보다 저랑 오손도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요. 실제로 매출도 각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고요. 진짜 사람 팔자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어머님도 이제는 행복하신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동선에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유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어머님 때문이지 싶긴 하네요. 어차피 둘 다 인성이 개차반인데 꼭 어머님 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사단이 나긴 했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착한 며느리병 걸렸다면서 비아냥대더니 지금쯤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제가 뭔가를 바라고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가 쏟은 정성에 대한 보상 같은 걸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